안녕하세요. 서울에 타고 싶은 택시 뺏겼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경력은 법인 택시 4년, 개인 택시 4년, 딱 8년 차의 택시 기사입니다. 이제는 제가 택시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경륜이 있는 택시 기사인 것 같습니다. 뭐 택시 8년이면 이제 택리는 아니겠죠. 보통 우리 뭐 어린이 택시라고 해서 택린이라고 그러죠. 초보 택시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택시를 제가 한번 뒤돌아 봤어요. 택시를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내 주변에 내 친구가 택시를 하는 사람이 있은 경우에는 굉장히 쉬워요. 판단도 빨리 할 수 있고 결과물도 빨리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택시를 처음 할 때 어디 물어볼 수도 없고, 어디에 가서 상담하기도 그렇고, 상담할 데도 없어요. 제가 8년 전에는 택시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택시를 하게 된 계기가 한 3종류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절박해서, 생활고가 절박해서 택시를 한다든가, 그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돈 벌려고 하는, 돈을 좀 편하고 쉽게 벌려고 하는, 그래서 개인 택시 하시는. 요즘은 제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양수면허. 이제 퇴직을 하고 법인 택시 3년 무사고 과정도 안 거쳐도 되고, 그냥 장롱면허나 자기가 직장생활 하면서 면허 5년 무사고 그것만 있으면 양수 교육을 받아서 택시 면허를 쉽게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택시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처음에 내가 양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택시를 내가 하겠다고 이 약간의 생각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제 유튜브를 시청하고 나면 아마 판단이 좀, 그래서 제가 어제 집에서 쉬면서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AI 그 챗 GPT. 요즘 뭐 남녀노소 관계없이 뭐 궁금증이 있으면 스마트폰에 AI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해 봤어요. 과연 내 성격에 택시가 맞느냐? 택시 운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의 특성, 그걸 물어봤더니 첫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친절하고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 두 번째가 운전 경력이 많은 사람. 이거야 당연히 운전 경력이 많으면 길도 알고 차에 운전에 대해서는 저리 가라죠. 세 번째가 지리를 잘 아는 사람. 지리를 잘 아는 건 하다 보면 지리를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침착하고 스트레스 관리가 가능한 사람. 그리 이제 자기의 마인드 컨트롤, 그리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만약에 악조건 상황에서도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성질대로 했다가는 끝나는 거죠, 택시. 그 다음에 좋은 건강 상태 유지하는 사람.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체력도 체력이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은요, 인내력으로 하고 있어요. 인내력, 참을성. 첫 번째가 그 인내력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시간 관리가 능숙한 사람. 그리고 손님과의 예약 시간이나 이 약속,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어느 직업에 다 관계 있는 거죠.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 그건 타고나야 되겠죠. 물론 후천적인 인생에 살면서 그런 후천적으로 몸에 배이는 이걸 뭐냐면 대관 업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근래 들어서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양수 면허를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대기업에 근무를 하시다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택시 직업이라기보다는 택시를 소일거리죠. 왜 보면 다들 그러잖아요. 택시의 그 로망이 자기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 일하고 싶을 때 하고, 정말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예요. 이렇게 7가지의 택시에 대한 잘 할 수 있는 사람의 특성적인 인성을 AI가 이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참 좋은 세상이죠. 맞는 것 같아요. 한 3가지는 무조건 정확해야 돼요. 7가지가 이래 있겠지만은, 첫 번째가 저는 인내심이라 그래요. 인내심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 제가 법인택시 4년 할 때는요, 그 당시에는 카카오 콜도 없었죠. 정말 전쟁이고 치열했습니다. 정말 치열했어요. 아침 시간에도 그렇고요, 저녁 시간도 그렇고요. 특히 번화가들, 버스 정류소, 강남의 강남대로의 횡단보도. 요즘은 그 길거리 나와 있는 택시 잘 없잖아요. 택시 승강장도 더 없애야 될 것 같아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택시 승강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손님들도 기다리고 거기 타라고 하고 했는데, 요즘은 승강장이 그냥 택시 쉬는 곳이에요. 빈 택시가 서 있어도 못 타요. 문 다 잠가놓고 다들 식사로 가시고 휴식 시간 따로 가 있으니까 승강장에 다 택시를 세워놓고 다 사이드밀러 다 접혀 있어요. 그 승강장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특정한 공간 이외에는 택시 승강장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택시뿐만이 아니라 일반 승용차, 자가용도 다 택시 승강장에 세워요. 가끔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택시를 정말 절박해서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하게 강의나 특별한 규칙이나 룰 이런 게 없어요.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정말 경험에 의해서 법인택시 하시는 분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절박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저는 물론 개인택시를 코로나 2020년도에 샀어요. 법인택시 3년 6개월 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굉장히 말렸죠. 코로나 때 하루 5만원도 못 버는데 왜 법인택시 라이센스 그 당시에 8,500이었습니다. 코로나 한참일 때는요, 2019년도에는 정말 7,500까지 내려갔어요, 개인 택시가. 그래 이제 코로나가 좀 접어들 때 되니까, 아니 이게 또 1,000만원 8,500, 제가 8,500에 샀어요. 2020년 8월. 그 이제 코로나가 접어들 때죠. 개인 택시 딱 하고 나니까요, 신분 상승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아파트 분양받은 것처럼 기분 좋았어요. 저는 택시 그때 소나타가 1,600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장비 달고 뭐 이래 미터기 집에서 저는 미터기 가게를 잘 만났어요. 저는 송파지부에 그 있는 미터집인데요. 그래서 한 1년 한 6개월까지는요 정말 재밌게 했어요. 왜? 돈 버는 게 다 나한테 내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법인 택시 할 때하고 틀리니까요. 아, 이거 하면 되겠다. 열심히 했어요. 야간도 하고 주간도 하고. 근데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체력적으로 이게 아닌 거야. 법인 택시 했을 때는 제가 절박했기 때문에 한두 시간 더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막 이랬는데, 개인 택시는 하루 24시간, 물론 그때는 이제 그 부재가 있었죠. 3부제가 있었어요.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틀하고 하루 쉬고. 그래, 야간에도 해보고 주간에도 해보고 막 했어요. 좋았죠. 그때는 카카오가 이렇게 행패를 부리지 않을 때니까, 무료였으니까. 카카오가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하겠다는 마음 조금이라도 생겼을 때 일단은 택시 면허 시험을 먼저 보세요. 물론 양수면허 신청해서 택시 경력 무관한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렇다고 양수면허 금방 땄다고 해서, 자격이 주어졌다고 해서 뭐 남바를 사서 개인 택시를 가지고 길거리 나간다? 민폐예요. 승객들한테 민폐라고. 우리 보통 식당에 가서 처음에 오픈했는데 갔을 때, 서빙을 받을 때, 서비스를 받을 때 초보 서빙들이 할 게 불편하죠. 똑같습니다. 택시도 서비스업이에요. 물론 사업 종목상으로는 운수업이지만 실제로 누구나가 알 수 있듯이 서비스업이에요. 아까 AI도 그랬잖아요. 친절하고 서비스업에 강한 사람이 우선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택시 운전사가 되기 위한 자격. 그래서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택시를 하겠다고 마음 조금 생기신 분들은요, 동네 자기 집하고 가장 가까운, 택시 직업이 쪽팔린다고 해서 먼 우리 집하고 멀리 떨어진 그런 회사 들어가지 마시고,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 앞에 바로 한 2km 3km 되는 앞에 택시 회사가 있는 거야. 최하 걸을 수 있는 시간 30분 동안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집하고 가장 근거리에 있는 택시 회사에 먼저 등록을 하세요. 입사를 하세요. 물론 택시 자격증을 시험을 친 상태에서 우리 이제 뭐 교통회관이나 이런 데 가면 자격 시험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법인회사 그 시험은요 쉬워요. 돈도 안 들어요. 사진 3장만 들고 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택시 운전 자격증을 먼저 따세요. 그리고 법인회사, 자기 집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 택시회사에 입사를 하세요. 거기는요 경력이고 뭐 경험 필요 없어요. 무조건 택시 자격증만 따면요 인간시장입니다. 인간시장 막 데리고 가요. 지금 아시잖아요. 법인택시 다 망해가고 있어요, 회사들이. 왜? 기사가 없는데 차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법인회사에 가면요 정말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한 달 안에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법인택시 경험하면서 개인택시 양수면허 접수하면 되잖아요. 접수해서 양수교육 받고 하면 되잖아요. 법인택시는요 하다가 하기 싫으면 자기 마음대로 안 해도 돼요. 한 3일 하다가 안 놔도 되고, 출석 안 해도 되고, 출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개인택시는 안 하면 자기가 어떻게 돼요? 수입이 안 되잖아요, 첫째. 그럼 운행을 안 하잖아요.
나중에 페널티 먹어요. 그래 이렇게 뭐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처음 택시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권합니다. 제가 만약에 정부 정책에 관련된 사람이면 4년 전에 그 법인택시 3년 무사고 해야만이 개인 면허 자격을 주듯이 저는 그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싶어요. 그 대신에 3년은 길어요. 제가 해보니까 1년 아니 6개월이라도 해야 돼요. 개인택시 양수 받으신 분들요 6개월 3개월 아니 기본 3개월은 해야 돼요. 우리 군대 갈 때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소 가서 3주 교육 받잖아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거는 대기업이나 보험회사나 대기업의 시험 자격이 돼도 연수하죠. 2박 3일인가 저 어디 산속의 연수원에 가서 연수 받죠. 사법고시도 연수원 들어갑니다. 검사들도 연수원 가 연수 교육 받습니다. 운수업은 연수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또 경험해보면요, 아 내가 계속 내 적성에 맞다,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다, 할 수 없겠다, 3주만 하면요 딱 나타납니다. 마음의 판단이 결정이 나요. 3주만 해보면. 저도 운전 좋아하거든요. 첫째는 운전을 좋아해야 돼요. 우리 어부가 되기 위해서 배멀미하면 안 되죠. 비행사 파이로트가 되기 위해서 고소공포증 있으면 안 되죠. 택시는 차를 좋아해야 되고 운전을 좋아해야 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3주만 딱 해보면요 표가 납니다. 아 이거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물론 절박해서 하시는 분들은 틀려요. 그런데 놀미삼아 소일거리로 한다? 대기업에서 나와서 나이 먹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몸이 아파서 뭐 이렇게 있는 돈 투자해서 1억 정도 투자해 갖고 자가용 몰듯이 몬다? 오래 못 갑니다. 자가용 몰고 자기가 운전하는 거하고요 이 영업하면서 운전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기 자가용으로 하고 택시 영업용으로 천지 차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택시 해서 후회하기 전에 법인 택시를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권장을 합니다. 해봐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든 3일을 하든. 법인 택시에서 입사해서 일주일 다니고 나와도 돼요. 관계없어요. 그러다 하루 일당치가 돈 다 줍니다. 뭐 개근하라는 거 아니에요. 한 달 꼬박 채우고 3개월 꼬박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법인 택시 보세요. 뭐 요즘 차가 또 좋더라고요. 새 차들 많이 오잖아요. 전기차도 있어요. 차 주죠. 뭐 연료비 다 주죠. 가스 뭐 다 50km. 우리 때는 하루에 50km 줬어요. 50km 하려면 500km 뛰어야 돼요. 못 타요. 다 못 탑니다. 소진 다 못 탑니다. 가스. 사고 나면 또 개인 그 회사 택시에서 또 합의 다 봐주죠. 물론 인사사고 나면 안 되겠죠. 뭐 12대 과실 이런 거 때문에 이제 개인 부담도 해야 되지만 일반 접촉사고 뭐 이런 거는요 그 법인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돈 한 푼 안 내놔라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돈도 벌고 택시 경험도 하고. 한 달만 딱 해보시면요 아 내가 택시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하루아침에 결정 내릴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나이 한정이 뭐 70세 75세 그러는데 1, 20년 하잖아요.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러고 싶어. 법인택시 하다가 개인택시 양수면허 시험 치고 그 자기 조건 받으면 바로 바꾸면 되잖아요. 아셨죠? 택시 하겠다고 마음 딱 먹으신 분들 양수면허 이거 등록해 놓으면 돼요. 일단 등록해도 순서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택시 면허 자격 시험은요
예, 잠실 그 송파 같으면 우리 잠실 교통문화회 가가지고 법인 택시 있고 조합이나 사무실에 가도 돼요. 가서 원서 써도 되고 뭐 인터넷에 접수하면 돼요. 택시 자격. 그리고 사진 3장 뽑아서 가면 돼요. 가면 거의 뭐 거짓말이 아니라 막 나눠주는 거예요. 택시 자격 면허는 뭐 실기도 없고요. 그냥 막 나눠줘요. 너무 제가 또 표현이 가했나. 그러니 나이 먹은 사람, 나이 많이 드신 분도 다 따잖아요. 자격. 택시 자격 다 따요. 그냥 얻어오면 돼요. 택시 자격금 자격증은. 그거 하면서 개인 택시 면허 양수 신청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양수교육 먼저 나는 그래도 택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신 분들 양수 면허 받고 라이센스 사기 전에, 그 번호판을 사기 전에 법인 택시 경험하세요. 한 달이나 2달. 나중에 개인 면허를 사시고 운행을 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되고 이거 힘들다, 진짜 내가 이게 너무 힘들다, 운전이 허리가 작살 나겠다, 적성에 안 맞아, 그때는 늦었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그 라이센스 다시 그 팔려면, 매매하려면 한 5년이죠 아직도 5년 맞죠? 못 팔아요. 물론 이제 특별하게 자기가 이제 지병이 있다든가 뭐 암이라든가 이러면 관계는 없어요. 이러면 그 면허가 또 임대도 되니까요. 임대돼요, 면허를.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자면요, 택시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바로 양수교육에 받아서 개인 면허 구입하지 마시고, 요즘은 서울 개인 면허 라이센스가 한 1억 하죠. 지난달에 보니까 뭐 1억 한 2,500까지 올라갔다는데 뭐 1, 2천만 원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특히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택시를 이 업종에 발을 디딘다든가 이런 분들은 필히 꼭 택시 운전 자격증 시험을 쳐셔갖고 일단 택시 운전 자격증을 먼저 따세요. 자격을 얻어 놓고 그 다음에 법인 택시, 자기 동네 법인 택시 회사에 입사를 해서 경험을 해보세요. 경험하면서 양수면허, 개인면허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절박합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우니까 개인 택시를 못하는 거지, 뭐 개인 택시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택시, 제가 건방진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로에 이렇게 운행 영업하시다 보면 이 법인 택시 회사들이 좀 급하게 다녀요. 그래서 좀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사실 좀 법인 택시를 좀 양보해 드리고 여유가 좀 부렸었으면,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개인 택시 우리 기사님들은. 물론 또 뭐 입 바른 소리 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법인 택시를 경험을 했습니다. 해서 그 심정을 압니다. 그 처지를. 그래서 같은 동료 의식을 가지면서, 사실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조금 경제적이나 모든 여건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하는 건 맞습니다. 여유가 있고 돈이 되고 경제적으로 되면 다 양수면허 교육받고 개인면허 돈 1억 되는 거 개인 택시 사고 다 하고 싶죠, 누구나. 그러나 말 못할 사정들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경험하신 우리 개인 택시 선배님들이 조금은 아량을 베풀었으면 합니다. 누구를 뭐 편하게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 스스로가 그렇게 조금 양보해주고 조금 배려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개인 면허 라이센스라든가 개인 택시는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경험이 중요합니다.
먼저 첫 숟가락 뜨기 전에 마음의 준비, 자기의 그 택시 영업을 발을 들여 놓을 수 있는 이 과정까지가 중요한 거지. 사실 이제 이 택시에 종사하시면요, 모르겠습니다. 1, 2년 되신 분들하고 모르겠는데 이거는 분명해요. 택시 한 5년 차 딱 되는 순간 사실 서울 택시에 내비가 필요가 없어요. 잘 안 봅니다. 목적지만 딱 보고 그냥 운행을 하죠. 그래서 경력이라는 거는 시간과 자기 노력에 의해서 많이 결과가 오는 거니까 너무 조바심 느끼지 마시고, 또 택시 한 1년차 2년차 되시는 분들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급해지고, 또 아시죠? 하루에 영업은 뭐 돈 욕심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뭐 20만원 30만원 찍으려고 막 이렇게 신경 곤두세우고 집중하고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다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개인 택시 5년 차나 5년이 넘으면요, 10년 한 사람이나 15년 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진짜로. 저도 택시 8년 차지만 도리어 가장 왕성할 때죠. 5년 차에서 10년 차 요 사이가 가장 만만하고 자신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중년, 그래 연령 사람으로 따지면 중년층이죠. 그래서 그렇게 조바심을 느끼지 마시고, 사실 택시는 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 좋아요. 그거 외에는 더 바랄 게 없어요. 마인드 컨트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운전은 하루가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고, 내가 즐겁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손님들도 보통 얘기해요. 목소리 딱 들어보면 안 돼요. 아, 이 기사님이 즐겁게 일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힘들게 일하는 분인지, 하기 싫어서 하는 건지 느낀답니다. 그래서 항상 내 택시를 타신 분들이 다음에도 나 이런 택시를 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게 가장 성공적인 친절입니다. 뭐 친절이라는 게 특별한 거 없습니다. 내가 좋고 상대가 좋으면 친구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